웹에서 제페토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 후 국가 및 지역은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과 전화번호,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약관을 읽고 체크 후 프로필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이템을 눌러주세요. 제페토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이용해 아이템을 제작하면 되는데 제공된 템플릿 중 베이직 가디건을 활용해 첫 번째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직 가디건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 에디터가 나옵니다. 왼쪽 미리 보기 속 캐릭터에 만든 옷을 업로드해 입혀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돌려 옷의 옆면과 뒷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하고 체형 버튼을 클릭하면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체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압축을 풀고 폴더를 열어주세요. 폴더를 열어보면 png 파일과 psd 포토샵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psd 파일을 이용해 텍스처 작업을 해줄게요. 이미지 편집 툴 중 보통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는데 포토샵은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무료 프로그램 포토피아를 사용해도 됩니다. 포토피아는 구글에 포토피아를 검색한 후 포토피아 온라인 포토 에디터 페이지를 클릭해주면 사용 가능합니다. 포토피아는 포토샵과 기능이 거의 비슷한 이미지 편집 툴입니다. 영문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지만 번역이 깔끔하지 않아 영문 설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어 설정은 상단의 More, Language,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한 템플릿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포토피아는 중앙에 Open from 컴퓨터를 눌러 다운로드한 PSD 파일을 열어주세요. 포토샵은 왼쪽 상단의 열기를 눌러 다운로드한 PSD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미지 편집 툴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있는 도구 상자 툴박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미지를 자르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레이어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어 작업은 투명한 유리판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고 모든 포토샵 파일은 하나 이상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레이어는 밑에서부터 이미지를 층층이 쌓는 개념입니다. 이 이미지는 한 장의 눈사람 이미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업한 눈사람 이미지의 레이어를 보면 배경색, 눈사람의 몸, 당근 코, 단추 장식 이렇게 총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가 겹쳐져서 한 장의 눈사람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시 다운로드 파일로 돌아와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말 그대로 바탕색 레이어로 제일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OCC 혹은 오클루저 레이어는 평면의 옷의 주름, 그림자 등의 음영을 주는 레이어로 곱하기 모드를 이용해 좀 더 실제 옷 같은 느낌을 주는 레이어입니다. UV 레이어는 3D 입체로 만든 옷을 평면으로 펼쳤을 때 생긴 선을 표시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는 없지만 가이드라인 레이어가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좌우나 로고의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템플릿은 템플릿 에디터 미리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 줄게요.
레이어 왼쪽의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 각 레이어를 안 보이게 혹은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다시 켜주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 크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이미지 크기를 클릭해주세요. 현재 이미지 크기는 폭 512, 높이 512 픽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업할 때 큰 사이즈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폭 높이를 1024 픽셀로 변경해 줄게요.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화면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작업하기 편한 비율로 맞춰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패턴을 부위별로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레이어가 있는 템플릿이라면 가이드라인 레이어에 눈을 끄고 UV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도구창 위에서 네 번째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자동 선택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네 번째 아이콘 우클릭 후 마법봉을 선택해 주세요. 상단 네 종류 사각형 중 두 번째 사각형 선택 영역의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의 옷이 아닌 하얀 배경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점선이 생긴 상태에서 우클릭, 인버스, 반전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우측 레이어 패널 하단 새 레이어 아이콘을 눌러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새로 생성한 레이어를 끌어 베이스 컬러 레이어 위에 놓아주세요. Alt, Delete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전경색으로 칠해주세요. 도구창 하단을 보면 네모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핑크색이 전경색, 뒤쪽에 보라색이 배경색입니다.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Ctrl, Delete 키를 누르면 배경색으로 선택 영역이 칠해집니다. Ctrl Z를 누르면 뒤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같은 텍스처를 입힐 부위별로 색상을 칠해줄게요. 저는 팔, 몸통, 단추, 티셔츠, 시보리 주름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으로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패턴을 보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튀는 색으로 칠해줄게요. 전경색 박스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도구창 중간에 있는 페인트 통을 눌러주세요. 페인트 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모 모양의 그라디언트 툴 우클릭해서 선택해주세요. 양팔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정경색으로 돌아가 색상을 바꿔준 후 몸통 부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겠습니다. 정경색 박스에서 원하는 색상 선택 후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정경색 박스에서 원하는 색상 선택 후 티셔츠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칠해진 부분을 보면 티셔츠뿐만 아니라 옆부분까지 함께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 연결된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1의 눈은 꺼줄게요. 이 부분에 검은 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분리해 줄게요. UV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 도구창 위에서 세 번째 우클릭, 폴리거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점 찍듯 클릭한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도구입니다. 연결된 부분에 점을 찍어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잘못 찍었을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전에 클릭한 지점이 취소됩니다. 다시 점을 찍어줄게요. 딜리트 키를 눌러 UV 레이어에서 연결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레이어 1의 눈을 켜고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다시 한번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지워주세요.
Alt 스크롤로 화면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우클릭 선택 해제로 선택 영역의 점선을 해제해 주세요. 왼쪽 도구창에서 자동 선택 도구 마법봉을 클릭해 주세요. 시보리 주름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정경색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Alt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정경색으로 칠해 주세요. 우클릭 후 선택 해제를 눌러주세요. 직사각형 2개와 이 부분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해주세요. 정경색, 빨간색 선택 후 Alt 딜리트로 선택 영역을 칠해줍니다. 우클릭, 선택 해제로 점선을 해제해주세요. 현재 작업 중인 레이어에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은 이렇게 템플릿 에디터에서 캐릭터에게 옷을 입혔을 때 주머니의 위치, 패턴의 좌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업 중인 템플릿에는 가이드라인 레이어가 없어 내보내기로 중간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포토샵은 상단의 파일, 내보내기 형식을 클릭해주세요. PNG 형식을 꼭 체크해주세요. 처음 이미지 크기를 기본 픽셀인 512픽셀에서 1024픽셀로 늘렸기 때문에 다시 512픽셀로 줄여줄게요. 원하는 위치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내보내기 해주세요. 포토피아는 상단의 파일, Export as PNG를 클릭해주세요. PNG 포맷 확인 후 512픽셀 입력해주세요. 템플릿 에디터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업로드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한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돌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 2개는 주머니 라인, 다른 부분은 티셔츠 목 부분입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 줄게요. 빨간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했으니 알맞게 다시 색을 칠해주겠습니다. 마법봉으로 직사각형 2개를 선택해주세요. 우측 상단 포토샵의 색상 견본, 포토피아의 스와치에서 시보리에 사용한 핑크 색상을 클릭해주세요. Alt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한 정경색으로 칠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점선 부분을 선택 해제해 줍니다. 마법봉으로 빨간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우측 상단 색상 견본 혹은 스와치에서 티셔츠에 사용한 남색을 클릭해 주세요. Alt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한 정경색으로 칠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점선 부분을 선택 해제해 줍니다. 이제 같은 색상별로 레이어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마법봉으로 보라색 양파를 먼저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클릭, 레이어 바이아 카피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을 보면 원본인 레이어 1에서 선택한 보라색 팔 부분만 레이어가 따로 복사되었습니다. 다시 레이어 1을 클릭 후 마법봉으로 하늘색 몸통을 선택해 주세요. 우클릭, 레이어 바이어 카피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1을 클릭해 주세요. 단추 선택 후 우클릭, 레이어 바이어 카피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1 클릭, 시보리를 클릭해 주세요. 우클릭, 복사한 레이어. 레이어 1, 티셔츠 선택. 우클릭, 복사한 레이어. 이번에는 레이어 1이 아닌 티셔츠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 6의 이름 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의 이름을 티셔츠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 5를 더블 클릭해서 시보리 주름으로 바꿔줄게요. 레이어 4는 단추,
레이어 3은 몸판. 레이어 2는 팔로 바꿔주세요. 레이어 1의 눈은 꺼주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패턴에 텍스처를 입히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외부로 이동해 줄게요. 먼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아이템은 모두 상업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세요. 저는 어도비 스톡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주겠습니다. 어도비 스톡에는 회원가입만 하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구글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어도비 스톡 검색 후 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검색창에서 무료 카테고리를 설정 후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 줍니다. 저는 아가일 패턴을 검색해 줄게요. 패브릭 이미지만을 검색하고 싶은 경우 왼쪽 필터에서 인물 제외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패턴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 패턴으로 해주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의 우측 라이선스 버튼을 누르면 다운이 완료됩니다. 다시 포토샵 혹은 포토피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열기를 통해 저장한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템플릿에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을 등록해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해 줄게요. 먼저 포토피아는 상단의 Edit, Define New, 패턴을 클릭해 주세요. 포토샵은 상단의 편집, Define 패턴, 패턴 정의, 이름 설정을 통해 패턴을 등록해 주세요. 저는 아가일 패턴 그레이로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아줄게요. 다시 작업 중인 파일로 돌아와 몸판 레이어를 눌러주세요. 우클릭,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면 밑쪽의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해주세요. 패턴을 눌러 등록한 패턴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우측의 빈 공간을 눌러 창을 나와줄게요. 패턴이 너무 크니 비율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위치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포토피아는 오프 X와 오프 Y를 조절해 위치를 수정해 주세요. 포토샵은 드래그로 위치를 수정해 줍니다. 조절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팔 레이어의 패턴도 입혀주겠습니다. 팔 레이어, 우클릭, 혼합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 후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보리 레이어, 우클릭, 혼합 옵션. 이번에는 패턴 오버레이가 아닌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해주세요. 컬러 박스를 클릭 후 색상 피커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포이드로 이미지를 클릭해 색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을 선택했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확인. 단추와 티셔츠도 같은 방법으로 색상 오버레이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단추 레이어, 우클릭, 혼합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해 주세요. 색상 피커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 후 확인,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티셔츠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티셔츠 레이어, 우클릭, 혼합 옵션. 색상 오버레이 클릭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패턴과 색상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티셔츠에 간단한 로고를 넣어 볼게요. 티셔츠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도구창의 T 아이콘 타입 2를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한쪽에 쭉 드래그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원하는 로고를 적고 글씨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상단 혹은 우측 속성에서 폰트를 설정해 주세요. 폰트도 패턴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주의해 주세요. 상단 혹은 우측 속성에서 색상도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왼쪽 도구창의 이동 도구 선택 후 로고를 클릭해 주세요. 로고를 끌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드디어 아이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내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UV 레이어와 가이드라인 레이어의 눈은 끄고 OCC 레이어의 눈은 켜주세요. 포토피아는 상단의 파일 익스포트 애즈 PNG를 클릭해주세요. 512 픽셀 확인 후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포토샵은 상단의 파일 내보내기 형식을 클릭해주세요. PNG 형식과 512 픽셀을 확인 후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파일명을 입력 후 저장해 주겠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 템플릿 에디터를 열고 업로드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열어주세요. 확대해서 아이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상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템플릿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그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태그는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태그를 모두 입력한 후에는 가격을 설정해 주세요. 1잼에서 최대 50잼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벤트와 라이선스 정보 고급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휴대폰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제페토 앱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앱으로 알림이 뜨게 됩니다. 앱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업로드를 진행 중인 아이템을 착용한 제페토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모션 변경 기능을 통해 아이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화면을 돌려 옆모습과 뒷모습도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끝났다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주세요. 모든 확인을 끝냈다면 심사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심사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 상단 X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주세요. 내 콘텐츠를 클릭해 주세요. 공개 상태가 심사를 거쳐 활성이 되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을 이용해 데님 팬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만들기, 아이템 클릭 후 스크래치쇼 팬츠 템플릿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압축을 풀고 포토샵 혹은 포토피아에서 PSD 파일을 열어주세요. 상단의 이미지,
이미지 크기를 클릭 후 폭과 높이를 1024 픽셀로 변경해 주세요. Alt 스크롤 휠, 컨트롤 스크롤 휠로 화면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가이드라인 레이어의 눈은 끄고 UV 레이어의 눈을 켜주세요. 우선 각 패턴을 부위별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앞판, 뒷판, 밑부분, 양쪽 주머니, 롤업, 벨트 고리, 버클, 가죽 총 9개의 색상으로 패턴을 분리해 줄게요. 왼쪽 툴바 위에서 네 번째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마법봉 선택 후 상단 4종류의 사각형 중 두 번째 사각형 선택 영역의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UV 레이어에서 패턴이 아닌 배경을 클릭하고 우클릭, 인버스 반전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정경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서 레이어 생성 버튼을 클릭해 새 레이어 생성 후 Alt 딜리트로 선택 영역을 정경색으로 칠해주세요. 레이어 1을 끌어 베이스 컬러 레이어 위쪽에 놓아줍니다. 정경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툴바 중간에 페인트 통을 선택한 후 바지의 백 패턴을 클릭해 주세요. 정경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후 프론트 패턴을 클릭해서 칠해주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나머지 패턴도 칠해주겠습니다. 정경색 변경 후 위쪽 주머니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정경색 변경 후 아래쪽 주머니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정경색 변경 후 우측 롤업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정경색 변경 후 벨트 고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UV 라인이 연결된 부분들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D로 선택해제 후 뒷판에 연결된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툴바 위에서 세 번째 폴리거널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상단의 사각형 중 두 번째 사각형 클릭 후 연결된 부분에 점을 찍어 선택해 줍니다. 앞판 패턴과 벨트 버클의 연결 부분으로 이동 후 점을 찍어 선택해 줍니다. 벨트 버클과 가죽의 연결 부분에 점을 찍어 선택해 주세요.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지워주세요. UV 레이어 클릭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지워주세요. 화면 크기 조절 후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해제해주세요. 원하는 색상으로 정경색 변경 후 툴바에서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해주세요. 레이어 1을 클릭 후 밑부분 패턴을 클릭해주세요. 정경색 변경 후 벨트 버클을 클릭해주세요. 정경색 변경 후 벨트 가죽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색상별로 레이어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마법봉을 선택하고 뒷판 패턴 클릭 후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앞판 패턴 클릭 후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를 클릭해 주세요. 반복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1 선택, 밑부분 패턴 클릭,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선택, 롤업 패턴 클릭,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위쪽 주머니 클릭,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아래쪽 주머니,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벨트 버클,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벨트 가죽,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 레이어 1, 벨트 고리, 우클릭, 레이어 비어 커피를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1의 눈을 끄고 레이어 10을 더블 클릭해 벨트 고리로 바꿔주세요.
레이어 9는 벨트 가죽, 레이어 8은 벨트 버클, 레이어 7은 주머니 1, 레이어 6은 주머니 2, 레이어 5는 롤업, 레이어 4는 밑부분, 레이어 3은 앞판, 레이어 2는 뒷판. 이제 패턴에 데님 텍스처를 입히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혹은 어도비 스톡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저는 어도비 스톡에서 베이스 데님, 주머니, 벨트의 버클과 가죽에 활용할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화면과 같은 데님 텍스처 이미지도 좋지만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의 디테일을 위해 완성된 데님 이미지를 활용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열기를 클릭 후 베이스가 될 데님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락을 클릭해 해제하고 마법봉으로 배경을 클릭한 후 딜리트로 삭제해 주세요.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해 주세요. 단축키 V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한 후 컨트롤 C로 데님 이미지를 복제해 주세요. 작업 중인 파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레이어 우클릭,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로 변환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화면 기준 앞판 왼쪽에 해당하는 영역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해 주세요. 툴바 두 번째 렉탱글 셀렉트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 후 왼쪽 영역을 드래그해 주세요.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원본 이미지인 레이어 2의 눈을 끄고 컨트롤 J로 레이어 3을 복사한 후 단축키 V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해 주세요. 포토샵은 컨트롤 T, 포토피아는 컨트롤 Alt T로 자유 변형을 활성화한 후 우클릭, 플립 호리존탈리 가로로 뒤집기를 클릭해 주세요. 엔터로 자유 변형 적용 후 앞판 오른쪽 영역에 맞춰줍니다. 툴바에서 렉탱글 셀렉트 선택 후 튀어나온 부분을 드래그해 주세요. 딜리트로 선택 영역을 지우고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Shift를 눌러 앞판 좌우 이미지 레이어를 복수 선택한 후 우클릭,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레이어 병합을 클릭해 주세요. 병합한 레이어를 끌어 앞판 레이어 위쪽에 놓아주세요.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2의 눈을 켜고 클릭해 주세요. V로 이동 도구 활성화 후 위치를 조절해 뒷판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역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툴바에서 렉탱글 셀렉트를 선택 후 왼쪽 영역을 드래그해 주세요.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레이어 2의 눈을 끄고 단축키 V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한 후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제해 주세요. 포토샵은 컨트롤 T, 포토피아는 컨트롤 Alt T로 자유 변형 활성화한 후 우클릭, 가로로 뒤집기를 클릭해 주세요. 엔터로 변형 적용 후 뒷판 오른쪽 영역에 맞춰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Shift로 뒷판 좌우 이미지 레이어를 복수 선택한 후 우클릭,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레이어 병합을 클릭해주세요. 병합한 레이어를 끌어 뒷판 레이어 위쪽에 놓아주세요.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2의 눈을 켜고 클릭해주세요. 각도를 조절해 펜치의 어두운 부분은 밑부분 패턴에, 밝은 부분은 롤업 패턴에 활용해 주겠습니다. 어두운 쪽을 밑부분 패턴에 맞게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제해주세요. 레이어 2에 눈을 끄고 복제한 레이어를 끌어 밑부분 레이어 위쪽에 놓고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2에 눈을 켜고 클릭 후 밝은 부분을 롤업 패턴에 맞게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툴바에서 렉탱글 셀렉트를 클릭하고 밝은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레이어 2에 눈을 끄고 컨트롤 J로 레이어 복제 후 V로 이동키 활성화하고 Shift 드래그로 수직 이동해 주세요. 컨트롤 J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 후 이동해 주세요. 툴바 중간에 지우개 도구 선택 후 상단에서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세요. 지우개 도구로 겹쳐진 부분을 지워 자연스럽게 해주겠습니다. UV 레이어를 끄고 지워주세요. 위쪽의 레이어도 클릭해 자연스럽게 지워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Shift로 롤업에 해당하는 레이어 3개를 복수 선택 후 우클릭,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레이어 병합을 클릭해주세요. 병합한 레이어를 끌어 롤업 레이어 위쪽에 놓고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주세요. 위치를 살짝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레이어 2와 UV 레이어의 눈을 켜주세요. 레이어 2 클릭 후 벨트 고리 패턴에 맞춰주세요. 툴바에서 렉탱글 셀렉트를 선택하고 드래그 후 우클릭, 레이어 비아 카피. 레이어 2에 눈을 끄고 복사한 레이어를 끌어 벨트 고리 레이어 위쪽에 놓아주세요.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뒷주머니 이미지를 가져와 작업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열기를 클릭해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락을 클릭해 해제하고 렉탱글 셀렉트로 주머니를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C로 선택 영역을 복사한 후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를 주머니 1 레이어 위쪽으로 옮기고 주머니 1에 맞춰 크기 조절해 주세요. 우클릭,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로 변환을 클릭해 주세요. 포토샵은 컨트롤 T, 포토피아는 컨트롤 Alt T로 자유 변형을 활성화한 후 우클릭, 랩, 뒤틀기를 클릭해 주세요. 주머니 1의 UV 라인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 주세요. 엔터로 뒤틀기 적용 후 레이어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J로 레이어 복제한 후 복제한 레이어를 끌어 주머니 2 레이어 위에 놓아주세요. 주머니 2에 맞춰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포토샵은 컨트롤 T, 포토피아는 컨트롤 Alt T로 자유 변형을 활성화한 후 우클릭, 랩, 뒤틀기를 클릭해주세요. 주머니 2의 UV 라인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주세요. 엔터로 뒤틀기 적용 후 레이어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화면 크기 조절 후 상단의 파일, 열기를 눌러
다운로드한 벨트 레더와 버클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락을 클릭해 해제하고 컨트롤 C로 버클 이미지를 복사해 주세요. 작업 중인 파일로 돌아와 벨트 버클 레이어를 클릭한 후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벨트 가죽 이미지 파일에서 락 해제 후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작업 중인 파일로 돌아와 벨트 가죽 레이어를 클릭한 후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미지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대략적인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면 주머니, 찢어진 부분, 지퍼 등의 디테일을 추가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수정만 해주겠습니다. UV 레이어에 눈을 끄고 앞판 데님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브러쉬 크기 조절 후 앞판 레이어의 얼룩과 주머니 라인 등을 지워주세요. 롤업 레이어의 명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롤업 레이어를 클릭한 후 상단의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유롭게 조절해 줍니다. 이번에는 골드 버클을 실버로 바꿔주겠습니다. V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한 후 버클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의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 후 원하는 만큼 채도를 조절해 주세요. 상단의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클릭 후 원하는 만큼 명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제 내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에즈를 클릭해 주세요. PNG 포맷 설정 후 폭과 높이를 512 픽셀로 변경하고 내보내기 해주세요. 원하는 이름 설정 후 내보내기 해주세요. 텍스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 템플릿 에디터를 열고 업로드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가격을 설정해 주세요. 이벤트와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 후 휴대폰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하단의 모션 변경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제스처로 아이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외부로 돌아와 심사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가이드라인을 확인 후 심사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개 상태가 심사를 거쳐 활성이 되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